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5년 10월 11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트럼프 11월 1일부터 대중 관세, 추가 관세 100%더 매긴다 이거죠. 중국 히토르 통계에 맞불을 놓는다. 어제 안 그래도 관련 얘기를 했는데 돌아가는 게 딱 이제 빌드 배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무역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요. 뭐 재점화라고 그런데 하여간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협상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앉아 있고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잖아요. 예,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도 같은 날 개시,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 무산 위기, 이유미냐 아유미냐 이유미 기자 트럼프가 그 내놓은 트위터 내용을 제대로 안 읽어봤어. 뭐 안 만난다고 했는데 뭘 무산 위기 이래 적어놓냐. 참. 연합 지라시 좀 심한데. 와 진짜 이재명 정권하고 더불어한테 완전 받들어 충성이구나. 와 대단하다 진짜. 뭐 어찌됐는지 그냥 얘기만 합니다. 이거 뭐 연합지라시 얘기 뭐 이거 환율 얘기도 안 하는 연합지라시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짜 얘기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짜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제목이라 끌고 올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지. 연합지라시가 무슨 신뢰도가 높다든가 중립적이라든가 저 참언론이다 그래 말하기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미 동부 시간으로 오전에 10시 57분 요거 저 시간대 변경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57분. 그러니까 자정이죠, 자정. 자정쯤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대규모 관세 인상이 예정되었다. 대규모 관세를 인상을 할 끼다라고 트윗질을 했고요. 그런 후에 대략 한 30분, 40분, 30분 정도 지났겠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 똑같이 해가지고 미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S&P 500은 시가총액으로 1조 2천억 달러가 증발 날라갔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트윗에서 중국이 거짓말을 했다. 이유미 기자 트위터 제대로 안 읽어맞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해당 트윗에서 트루스 소셜 거기 올리죠. 해당 트윗에서 중국이 거짓말하고 있고 히토리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주 후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2주 후가 뭡니까? 경주 에이펙이잖아요. 경주 에이펙. 거기서 시진핑하고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회담 취소한다. 그리고 대규모 관세 인상을 할 거다라는 소리를 갖다가 미국 시간으로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0시 오전 10시 57분에 했습니다. 이거 뭐 이런저런 소리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히토류 관련해서 2025년 5월 12일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타결되지도 않는데 타결됐다고 떠들었을 때 그 당시부터 이미 히토류는 이미 핵심이었습니다. 미중 미중 협상 뭐 이거 뭐 무역 갈등이라는데 이미 시작된 거고 재점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간에 히토류는 핵심이었고요. 참고로 아시는 분도 아시고 우짜가 계속해서 얘기했다시피 미국이 사용하는 히토류 중 70%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류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가 이거 차트를 올려놓고 얘기하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시료 관세율이 해가지고 요거입니다. 그런 거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시료 관세율이요. 지금 10월 해가지고 들어온 거 요 기준으로 하면 17.3%입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라온 건데 17.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간 게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냐면요. 1935년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그냥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공황 이후 최고치다. 시료세율이 이쪽까지 올라갔다. 최고치다. 이게 됩니다. 우주와 관련해서 뭐 어제 가지고 S&P 500 뭐 떨어졌니 많이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미 뭐 미국 주식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하여간에 주식판의 경우 기술적으로 과매수 상태였죠. 과매수 상태를 보였고 그리고 억지로 우짜가 계속 얘기했는데 억지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었다라고 우짜 견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에 트럼프가 때마침 희한하게도 그때 딱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트윗질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전에 그 연합지라시 뉴스 제목에 나왔다시피 대중관세 100% 추가 관세한다 하고 또 2차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간 후에 또 트윗을 했죠. 자, 넘어가고요. 네, 노벨 평화상에 독재에 맞선 베네수엘라 민주화 불씨 마차도가 평화상 받았대 그죠?
예, 노벨상에 대해서는 뭐 명예 노골적 문독들인 트럼프 수상 불발 이라는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환장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거고 1차, 아, 1차란다. 1기,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아, 이거 문재인이 하고 그쪽이 나와도 다 떠들었잖아요. 그때. K-오음 진리교 교주까지 나와서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주자. 있다고 소리하면서 그때 2018년 해가지고 그 북한 비핵화 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회들 갖다가 많이 먹고 그랬잖아요. 선거 승리하고 그랬답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방이 막 가는 걸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노벨상이다. 이렇게 우짱에좀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서방이 막 가는 거하고 동급으로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뭐 노벨 대표적으로 말 많은 상인데 하여간 노벨상도 맛이 가고 있다. 뭐 이게 됩니다. 서방 문명이 맛이 가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벨상. 자, 넘어가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여사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예. 민중기 그러니까 김여사 특검이죠. 김여사 특검 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졌다. 50대 사무관 그 5급이 공무원이고 예, 타살 혐의증 없다 그럼 자살했단 소리죠. 예,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했다. 이제 자살한 양반을 갖다가 관련 업무 맡아가지고 신부는 피의자였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하는데 유서 내용 나온 것도 우자가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뭐 좀 많이 그랬다. 많이 볶아쳤다. 라고 본인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이 뭐야 이거. 우울감 등 말하 에이 이거 씨 이런 거 꼭 붙여야 되냐? 하여간에 이거 김여사 특검에서 한번 이거 달리다가 이제 한 또 빵꾸가 났다. 이제 사람 또 하나 저 세상에 보내고 있다. 잘하고 자빠졌다. 뭐 특검 해가지고 특검 뭐 검찰 개혁한다더니 특검도 개혁을 해야겠네. 참나 잘 돌아간다 진짜.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미 상원도 통과 최종 반영 가능성 크다. 이거는 어쩌가 말씀드렸어요. 네, 뭐 이거 타고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이거 실전에서 이게 얼마나 잘 쓰일란지는 모르고요. 우크라이나 전 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뭐 민짝이라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 돌아다닌다. 아이고 진짜 개념 반 말아먹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래 가지고는 실전에서 절단이고요. 하여간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또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 뭐 법으로 어째 한다. 법안으로 어째 주한미군 규모로 갖다 유지한다 이러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순환 배치하면요 장부상 숫자하고 다르게 됩니다. 주한미군 숫자가. 그 우리나라 연합지라시나 이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 안 했잖아요. 저 이스라엘 같은데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 말도 안 하고 보내잖아 지금. 예? 짓고 올리는데 하는데 뭐 법안이 뭔 상관이에요? 법안이 순환 배치를 미군은 순환 배치를 갖다가 아주 잘 써먹는다 이거라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지겹다 진짜 이것도 계속 얘기하려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맥이 떠들면 뭐해요 이거를 갖다가. 반중 시위대 현중 표현 써가며 빗속 도심 행진이다. 이 뭐야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짱깨가 뽑는. 아이고 웃긴다. 리자이밍 리자이밍 이래 되는 모이네. 아이 웃긴다. 간만에 참 재밌네. 민초 결사대 이름도 희한하네. 예. 오후 7시 30분에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시위를 벌였다. 많이 나왔는데 250명이면 빗속에서 집회를 연 뒤 을지로 일가와 세종대로를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중국이 한국 내정을 간섭하고 있고 중국인들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켜야 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국기 흔들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 짱깨 짱깨. 그러니까 경찰은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구호를 즉시 멈춰달라. 예전에는 참 반미 시위였는데 요즘은 저 반중 시위네 반중 시위. 시위대는 경찰은 우리는 안 지키고 누굴 지키냐. 윤호정이 나와서는
혐오 집회? 뭐 혐오 집회? 뭐 할 수도 있지 뭐. 예전에 지그들 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재밌네. 반미 집회 하다가 이제 반미 시위 하다가 이제는 반중 시위 하고 이래야 되네. 네, 일본 자민 공명 26년 만에 갈랐었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 불투명. 예, 이것도 뭐 뉴스는 이미 나왔던 건데. 예, 상대에게 책임 돌리면 뭐 이혼할 때는 원래 다 서로한테 예, 책임을 돌리죠. 네가 잘못됐다. 정계 개편 신호탄 주목. 자민당은 새 파트너 찾고 제1야당은 야권 시결집 시도할 듯. 요거 관련해서 웃자가 다카이치 충격이라는 영상에서 다카이치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민당 자체가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고생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일본 의회에서 뭘 하기도 전부터 해가지고 좀 고생하는 그런 분위기죠. 예, 고생하는 분위기입니다. 고생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카이치가 선출 불투명이라고 지금 찌라시에 썼는데요. 그걸 또 다카이치는 물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억수로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저 다카이치 물리기도 참 그래요. 자기들이 뽑았는데 안 돼가지고 니 다시 내려가고 새로 하자. 이러는 것도 좀 모양새가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불확실하지만 지금 어째 되는 걸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참여연 선거의 연장성이라 보면 되겠죠. 다카이치가 뽑힌 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와 그 트렌드를 갖다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마크롱 사임만 총리 4일 만에 재임명. 좌우 야당. 맹비난이다. 야, 이거 마크롱이 갈 때까지 가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총리의 정권 부여. 야권은 국민에 대한 모욕 반발. 예? 다시 이거 들어가는데 르코르뉘에 총리는 의무감의 수락. 새 정부 다양성 우연의 새 정부는 아닌데. 예. 이것도 우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프랑스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가지고 우자가 영상을 지금 아예 못 만드는 지경이라니까 여기는 진짜 정신없습니다. 지금 이거 프랑스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진짜 포퓰리즘 쩔고요 지금. 관련 포스팅에서는 우자가 포퓰리즘 전선시대라는 얘기도 했는데 하여간에 이거 프랑스는 지금 뭘 갖다가 좀 예상해서 말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물론 큰 줄기에서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뭐 부채 구조 뭐 이런 것 자체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정치판 자체는 어째 될런지 지금 몰라요 이거. 이간에 우자가 프랑스 신용등급 A 플러스로 강등 영상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한번 보시죠. 프랑스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포스팅을 또 할까? 넘어가고요. 페루 대통령 또 탄핵 38세 국회의장이 직승계 받아 취임 선서. 그렇죠. 현지 검찰 부패 혐의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구. 자, 요거는 우짜가 한번 뭐 뉴스원 뭐 작년에 하고 이런 거는 우짜가 지웠습니다만 우짜가 뭐를 얘기했냐면 K 정치판의 남미화, 중남미화 이거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남미 지역의 경우는요,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CIA 등이 해가지고, 선수로 나서면서 해가지고, 이거 불안정화를 갖다가 대놓고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뭐, 이런 거 계속해서 탄핵당하고 이런 거, 이 꼴이 계속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주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이, 뭐, 개나 소나 탄핵이라고 앉아있죠? 이게 보면은 이 정치 자체로 보면 안정성이 엄청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침 때마침 또 윤석열이는 또 자폭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자폭질을 하면서 탄핵을 당했고 윤석열이 자폭질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가 임기 보장이 되는데 지가 배를 째고 나와서 자폭질한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짜가 윤석열이 안 좋아하고요. 윤석열이 관련해서 우짜가 문재인이 아바타라 소리 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하여간에 이거 이 선배가 남미 쪽이 이렇게 정치의 불안정화가 계속해서 특히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정치 불안정이 이어졌던 남미 쪽을 갖다가 우리 K 정치판이 따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원러가 금리라 필요하지만 신중 결정이다.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뭐 깜깜이죠. 깜깜이 나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나오는 데이터가 없는데 지가 쓱 보니까 별로 없네. 그러니까 신중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원래 이쪽에 패드 인사들이 말할 때
단어를 갖다가 이 맥락을 잘 보여야 됩니다. 이쪽에는 뭐 말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맥락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특정 표현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 이러죠. 노동시장 반등 가능성 지켜봐야 공격적 인하 안 돼. 그렇죠. 이러면은 금리 인하 어차피 뭐 10월 달에 또 금리 인하 해가지고 지금 거의 시장에서는 프라이싱 가격 책정을 가격 반영을 이미 한 상태죠. 예, 한 상태인데 뭐 지금 뭐 어찌 될런지 모르겠지만 뭐 우자가 보기에는 뭐 10월에도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원러가 이렇게 떠드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하지만 이런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러가 얘기하는 거는 뭐 B컷 이런 걸 하지 말자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예,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두고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자가 오늘 또 유동성 얘기 2탄 어제 1탄 잠깐 했는데 2탄으로 또 떠들 얘기니까 뭐 통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 말씀드린 걸 하고 넘어가죠. 예, 넘어갑니다. 예, 금덩이입니다.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0.92% 상승해가지고 4,011.68달러 됐습니다. 다시 4,000달러를 갖다가 돌파했죠. 요게 뭐 이제 4,000달러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또 라인을 갖다가 옆으로 개걸음 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슥 드십니까? 예, 그런데 하여간에 우자가 요거 캡처한 시간은 6시 47분인데요. 요게 이제 4,000달러가 알고 보면 억수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4,000달러가 뭐냐면 국가 부채 위기하고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저 뭐 전반적으로 뭐 국가에서 파는 돈 판다고 하기 그렇고 찍어내는 돈 그리고 국가에서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는 던지는 국채 등등 이런 거 값어치가 똥값이 된다. 이거 부채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국가 부채 위기가 심해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금값입니다. 금값.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금값 4,000달러는. 하여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뭐 관련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우자가 주말에 또 금값 관련해서는 아마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뭐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고요. 어차피 또 회원으로 올릴 거니까 뭐. 예,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어제 어이구 1.36% 올라가지고 50달러 1온수에 50달러 바로 50달러 해가 딱 되네요. 장중에 51.09 해가지고 50달러 뭐 왔다리 갔다 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자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50달러에는 뭐 저항선이 딱히 없습니다. 뭐 억지로 이유를 찾으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우자가 보기에는 50달러에는 저항선이 없다고 이미 한 달 전이냐, 2달 전이냐, 석 달 전이냐, 한 달 전에 뭐 몇 달 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5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은덩이 은값의 은의 경우에는요. 은덩이의 경우에는 이게 많이 오르잖아요. 이러면 뭔가 하나가 부사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금값은 그런 뭐 화폐 기능을 한다 이러지만 은값의 경우 이게 오르면요. 항상 그랬다시피 그 다음에 큰 경제적 이벤트가 꼭 발생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웃자 개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앞으로 뭔가 닥쳐올 일이 있다. 그거를 갖다 미리 알려주는 뭐 탄광 속 카나리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가보른다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뭐가 올는지 이걸 갖다가 지금 예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각종 데이터나 뉴스 이런 걸 갖다가 잘 찾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자. 또 느려지네. 야 이거는 어제 해가지고 기존의 모던 달러 인덱스 차트가 아니고 해가지고 인베스팅 거를 씁니다. 보시면 뭔가 뚝 떨어지죠? 예, 뭔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뚝 떨어진 게 뭡니까? 트럼프가 트위치 했을 때 그때가 뚝 떨어진 겁니다. 인베스팅 시간을 갖다가 보시면 요게 예, 이거 우리나라 시간이죠. 요거 우리나라 시간이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시경이 여기 11시경입니다. 여기 11시경 저 요래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런 거고 12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시경인데 자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때 트럼프 트윗질이 있었고 달러 인덱스가 훅 떨어졌습니다. 요 차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45 45란다. 마이너스 0.45% 해가지고 하락해가지고 98.95가 됐습니다. 좀 떨어졌죠? 예, 좀 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그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동부 시간으로 11시경에 나온 트럼프 트윗이 중국의 관세 100%더 먹일 끼다 였지 11시경에 나온 트윗은 그 관세를 먹인다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관세 부과가 된 것처럼 반응을 했다. 예, 요거는 알고 계셔야겠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원화 보시죠. 원화는 보시면 어이구야 1달러에 1430원 넘어갔네요.
결국에는 우짜가 추석해가지고 1430원 가나? 이랬는데, 결국엔 갔네. 그 뭐 트럼프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툭 튀는 거 있죠? 요게 트럼프 트윗질 했을 때 요때입니다. 해가지고 어제 24시간 동안 0.54% 해가지고 싸져가지고 1달러에 1430.27 보자 1431원까지도 갔고 이래 되네요. 요거는 우짜가 요 직전에 가지고 1429원 뭐 27원 26원 요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러는데 하여간 이 그러길래 원래 엔화하고 아까 달러 인덱스 캡처하는 시간에 캡처했다가 혹시나 싶어서 8시 조금 넘어서 오늘은 좀 일이 있어 좀 방송을 늦게 합니다만 8시 넘어서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보자 싶어서 봤는데 아이고 1430원 됐더라고요. 재수 하면서 바로 캡처했습니다. 예, 그래 되고요.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보시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1.21% 억수로 많이 좋아졌죠. 엄청 좋아져가지고 1달에 151.22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24시간 동안 153.191엔에서 151엔 해가지고 초반대까지 떨어져 버렸다. 훅 떨어져 버렸는데 훅 떨어졌어. 요거 뭐 핑계를 찾으면 NI 경우 뭐 데이터가 좀 잘 나왔다. 뭐 PPI 데이터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게 좀 잘 나왔다 이러는데 여기도 보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진 게 뭡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 트윗질 했을 때 그때 해가지고 뚝 떨어진 겁니다. 다 트럼프 덕분이다. 뭐 이렇게 보고요. 저 달러 인덱스도 오르는 걸 오를 때 가지고 너무 오른다 싶으니까 트럼프 나와서 한번 질러주고 뭐 그래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일본 데이터가 좀 나왔다 하니까 잘 나왔다 하니까 뭐 잘 나왔다 말하기 그런데 하여간에 말씀들 조금 들어보면 일본 은행 대출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8월에 3.5% 8월 데이터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하여간에 8월 달에 3.5%인데 9월 달에 일본 은행 대출이 3.8%로 증가하면서 예상치 3.7%도 상회했고요. 요게 상회한 게 뭐다? 2021년 4월 이후 현재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의 증가율이 4.4%, 지방은행이 4% 증가를 보인 데 반해서 중소기업하고 지역사회에 대출을 해주는 지역협동조합, 그러니까 뭐죠? 신용금고 이런 거죠. 일본에 신용금고가 많으니까 신용금고의 경우 1.3% 증가에 그치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 요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PPI 요것도 뭐 잘 나왔다 가지고 뭐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일본 PPI는 YOY 기준 8월과 같이 9월에도 2.7%가 나왔고요. MOM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해서는 8월에 마이너스 0.2%인데 9월에 0.3%로 요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는 덕분에 엔화가 좋아졌다는 핑계를 갖다가 되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트럼프 덕분이다. 뭐 그게 더 세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 됩니다. 그래 넘어가고 오늘 또 토요일이라고 또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또 시간이 이래 돼 버리네. 이거는 요거는 다우하고 금하고 레이쇼 비율입니다. 비율로 해가지고 본 건데요. 요게 2000 요 보면 하나 뚝 떨어지죠. 여기 뭡니까? 트럼프 해방의 날이 됩니다. 요때 이후로 해가지고 이까지는 안 갔었는데 다우하고 금 레이시오 비율이 해가지고 2025년 4월 플래시 크래시 요거 당시에 바닥 수준에 현재 근접해 있는 상태다. 요거 다음 주에 어떻게 될는지 반등할는지 어째 될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22평, 52평, 202평 다 내려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데이터 해가지고 미시건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요즘 뭐 미국 쪽 데이터는 나오는 게 거의 없으니까 예, 셧다운 때문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말씀드려보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요거 다 예비 데이터입니다. 예비 데이터인데 9월에 55.1에서 10월에 50.0 요 퍼른 거죠? 예, 퍼른 겁니다. 50.0으로 살짝 하락했고요. 현재 상태 현재 경기 상태 커런트 컨디션은 9월에 60.4였는데 10월에 61로 해가지고 이건 살짝 상승했습니다. 조금 상승? 뭐 조금 상승? 하여튼 살짝 상승했다 보면 되겠네.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은 9월에 51.7에서 10월에 51.2로 해가지고 요거는 또 하락했고요. 살짝 하락했습니다. 여기 됩니다. 향후 경기 예상이죠. 그리고 요거는 미시건데 해가지고 1년짜리하고 5년하고 10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예상치입니다. 향후 1년 인플레이션 예상은 9월에 4.7이었는데 10월에 4.6%로 하락했고요. 향후 5에서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예상은 3.7%로 9월하고 동일하게 나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지역은행 위기 또 지역위기 지역은행 파산 뭐 이래가지고 제목을 잡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뭐 요 보면은 웨스트 라이언스 제프리스, 블랙스톤, 헌팅턴 뭐 이래 나왔는데 이게 다 지역은행입니다.
요거 뭐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심상치 않죠. 그 은행들 주가의 경우 주가가 퍽퍽 떨어지면은 은행이 마탱이 간다. 이거를 갖다 알려주는 거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주요 자동차 대출 기관 중 하나인 트라이 컬러 이거 발음 잘 안 되네. 트라이 컬러가 파산하고요. ABS가 뭡니까? Asset Backed Security, 그냥 자산 담보부 증권이죠. 이거에 대한 신용 등급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지역은행들 주가가 지금 현재 말이 아니게 되었고, 신용 이른바 경제용어로 해가지고 신용 전염이라고 있습니다. 크레딧 컨텐전스 뭐 이래 되는데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오늘은. 참고로 오늘도 여전히 그 코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신용 전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지역은행들 파산 시즌 2가 될 수 있다. 요거는 감안하시고 계시겠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요걸 통해서 좀 예상할 수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빌더스 렉 그런 데 있는데, 예, 요거는 S&P 500하고 S&P 해가지고 예, 홈빌더 인덱스하고 S&P 500 인덱스하고 차이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퍼포먼스가 못하다 이게 됩니다. 못하다. 이거 블룸버그 기사인데 우자가 말씀드리죠. 물론 유료 기사라서 그냥 이렇게만 올려놓고 얘기 말씀드립니다. S&P 주택 건설 업체 지수가 요거죠. 요거 허연 거. 요게 9월 최고치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를 크게 하회했고요. 참고로 미국의 주택 재고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할인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이 이어지게 강제하고 있으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NAHB라고 있습니다. 미 주택건설협회가 있는데 여기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 중 39%가 2025년 9월에 가격 인하를 했고 같은 9월에 65%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활용했다. 즉 제공했다 이렇게 응답하면서 무한폐렴 이후 가장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뭐 가격 집값 인하하고 그다음 인센티브 주는 거하고 이런 게 무한폐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그 건설비는 또 상승하고 있어서 목재 요거의 10%, 주방 및 욕실 캐비닛의 25% 관세 먹이도 했죠 트럼프가. 특히 또 주방하고 욕실 캐비넷의 경우 2026년 내년에 최대 5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가? 관세가. 요 덕분에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이 1만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체들의 마진에 약 150bp 또는 1.5%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주택 가격이 2019년 이후 50% 이상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근접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월 말 이후 70bp 하락한 6.36%까지 하락했지만 수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월 대출 납입금은 무한폐렴 이전 수준보다 약 40%더 높을 더 많이 내야 될 것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덕분에 2025년 2, 4분기 집을 직접 사는 사람들, 자가 가구는 39,000 가구가 감소했는데 이런 와중에 임차 가구 그리고 뭐 자기 집이 아니고 들어 사는 사람들이죠. 뭐 우리들로 치면 뭐 월세 뭐 이런 거죠. 임차 가구는 무려 123만 가구가 추가되는 끝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셨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다가 도왔던 그리고 뭐 꿈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신들의 몸집을 키웠던 미국 건설사들이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현실 그리고 주가 하락 사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유동성 불균형 관련 얘기입니다. 뭐 보시면 차트가 뭐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리퀴디티 프락시 있고 요거는 YOY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요 차트로 보면은 쭉 해가지고 뭐가 요 녹색입니다. 녹색이가 쭉 상승하죠? 예, 쭉 상승한다. 요걸 알고 계시고 좀 더 해가지고 예, 좀 더 짧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2020년 5한패렴 이후 쭉 해가지고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YOY 기준에서는 쭉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해가지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말씀 들어보면 중앙은행들 그리고 미 재무부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유동성을 갖다가 늘리고 있지만 증가하는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동성은 거대한 재융자 파도 웨이브에 계속해서 삼켜지고 있는데 올해 2025년 말부터 2027년 사이에 미 재무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 빚이죠. 그리고 CRE 상업용 부동산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등 2025년 말부터 2027년 사이에 이게 지금 그 돈을 갖다가 그 때려 막아야 되는 돈이 뭐냐? 무려 22조 달러에서 최대 28조라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막아야 됩니다. 2027년까지. 게다가 어떻게 막아야 된다? 더 높은 금리로 만기 연장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유입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그저 시스템이 지급 능력을 유지하도록 재사용되고 있다는 걸 뜻한데요. 즉 국채시장, 1차 딜러, 대형은행들은 유동성이란 이름의 산소 공급을 받지만 소기업, 소비자, 신용이 낮은 차입자, 저신용자 이게 되겠죠. 이들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지경이 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성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오는 이상한 상황, 이상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그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차트 보시면 뭔가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어디 있냐 이거? 요거죠.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이거하고 저 데이터 실제 현실하고 저 데이터하고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상한 역학관계를 만들고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연체율 등이 증가하는 걸 통해 유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시스템 자체에 가계들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는 것보다 국가 부채 재융자 리파이낸싱과 자본시장 안정화 여기를 갖다가 우선하고 있다. 돈 돌리는 거에 우선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추가로 관세질, 트럼프의 관세질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사실상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도록 하고 까놓고 얘기해서 강제하는 거죠. 더 많은 재고를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그리고 더 높은 수입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도록 관세를 갖다 땡겨가니까 수입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세금 역할을 하면서 민간 부분의 자금 유통 속도 머니 벨러 아이고 이거 오늘 영어는 안 해야 되겠다. 오늘 코가 막히네. 더 안 되네. 네, 자금 유통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서 요건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인데 이거 디플레이션적인 아주 부작용 그런 거죠. 악순환 이렇게입니다. 이런 거 시스템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디플레이션적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으며 간단하게 말하면 돈은 존재하는데 돈이 흐르지 않는다가 되고 길게 얘기하면 돈이 임금, 소비, 생산적 투자를 통해 순환하는 대신에 밸런스 시트, 준비금, 부채 상환에 묶여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덕분에 패드하고 미 재무부는 앞으로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자가 이거 채권 시장은 패드 금리 인하를 완전히 거부했다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패드가 실물 경제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그러니까 돈 찍어내서 발행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하거나 미 국채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요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요. 반대로 패드가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면 재융자 비용, 리파이낸싱 코스트가 가중되고 신용균열, 이것도 경제 용어니까 그냥 그대로 씁니다. 크레딧 크랙,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신용불량자, 이거 증가가 대표적인 신용균열이죠. 신용균열이 확대되고 실제 유동성이 수면 아래에서 붕괴되면서 경제를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전면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패드로 끝나냐? 아니죠. 재무부도 봐야 되죠. 미 재무부, 베센트가 있는 미 재무부 역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기 부채,
단기 국채를 갖다가 발행할 수밖에 없으면 이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높이지만 유동성 자체는 높이지만 만기 프로파일을 단축시켜서 우자가 7년 만기 미국채 경매 부진 거기 해서 뭐 얘기한 바 있는데 단기 만기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 장벽 저거 이거 우자가 이거 장벽 해놓고 해가지고 만기 해가지고 만기의 장벽이다 이거 이미지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기 장벽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온 거 이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만기 연장 위험까지도 증가시킵니다. 롤오버 리스크 있죠. 만기 연장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현재와 같이 갇힌 유동성 특정 어디만 돌고 앉아 있고 밖으로 안 도는 갇힌 유동성 사이클, 즉 자금 흐름이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향하게 지극끼리 유입되게 만드는 거, 지극끼리만 돌게 만드는 거, 이런 유동성 사이클. 요거는 시스템 주변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비자라든가 뭐 소기업이라든가 저신용자라든가 이런 쪽은 아예 긴축시킨다. 아까 물고기 모습을 보여드린 것처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껌뻑껌뻑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긴축시킨다, 고사시킨다 이게 되고요. 요 짓을 하면 뭡니까? 시스템 자체는 구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구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좀 더 길게 하는 거는 될 수 있겠지만 경제를 갖다가 굶겨 죽이는 것하고 같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종류의 구조는 이런 시스템 이거 구동 유명한 이미지죠, 이거. 역사적으로 이런 종류의 구조 자체는요, 구조 자체는 실제 회복 이전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며 시장이 먼저 안정된 후에 그 후에 경제가 약세를 보이면서 정책 위반자들이 브르르 하는 것처럼 다음 이징,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됐는데요. 2026년 현재 예상되는 유동성 반등 또는 유동성 증가는 시간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동차 시동을 걸지만 세루, 우자가 업계 용어로 세루를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스타트 모터죠. 스타트 모터. 자동차 시동을 걸면은 세루만 돌 뿐 엔진 시동은 걸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동성 유동성 해가지고 관련해서 오늘 또 이어서 유동성 불균형 얘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넘어가고요. 아이고 시간 넘어갈는데 이거는 해가지고 마무리할 때가 다 됐다 소리죠. 베이커 휴즈 거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10월 10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기름 이거는 뭐 기름하고 뭐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몇 번 계속 보였으니까 아실 거니까 기름 리그 카운터 기름 드릴링 숫자는 전주 422개에서 418개로 마이너스 4개가 줄었고요.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터 요거는 보시면 여기 가지고 마이너스 2라 돼 있죠. 전주 449개에서 447개 돼가지고 2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산수에 보시면 천연가스에서 2개가 증가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요것만 끝나면 되는데 보시면 잠깐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유가 특히 서부 텍사스 유효는 어떻습니까? 2025년 5월 이때가 트럼프 해방의 날 이후 해가지고 유가 떨어졌던 그때입니다. 5월 이후 처음으로 1배럴에 59달러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10년 만기 미국제 수익률을 갖다가 4% 바로 턱걸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 해방의 날 이벤트입니다. 요까지 가도 떨어졌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우리가 캡처 안 했는데 천연가스도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면서 먼슬리 월간 기준으로는 최저를 기록했고 우리 코퍼 가격도 2025년 7월 이후 최대인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원맨쇼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질과 글로벌 유동성 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 부채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는요. 1929년하고 1930년 패드와 후버 대통령이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킨 후 처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11일 아직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